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뉴스 리액터 김민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기 얼른 나오십시오.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게. 아, 그러게요. 네, 좀 마음대로 안 슬픔도 되고. 슬픔이 네. 오랜만에 나옵니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 뉴스 특히나 뭔가 좀 화가 많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사실상 거부. 네, 오늘 대국민 담화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건데요. 오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보다 앞서서 이 헌법재판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밝힌 상황이었거든요. 이 한덕수 대행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라면서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이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따로 이제 이후에 그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물론이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 국회 몫의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을 내놓았는데도 이 여야 합의라는 이름 뒤로 이렇게 권한대행이 숨은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회의 보고를 한 이후에 27일인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와 관련해서 권한쟁의 이제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 한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150석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과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몽양 아빠님도 합의해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을 평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해야 할 일을 뒤섞어 가지고 지금 논리적인 이 혼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이 여야 합의를 한 안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거겠죠. 예.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여성 대통령이 한 명 있었는데 여성 대통령이 더 배출되는 게 좋겠죠, 가령.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 대통령이 가령 이번에 선출이 됐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선관위 이런 데서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이거 더 이상 남성 대통령이 계속 선출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국민 여러분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투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느냐 뭐의 문제는 그거는 국회 내에서의 어떤 절차에서의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 요거를 가르는 문제인 것이고 여야가 합의가 어쨌든 간에 국회는 절차를 거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헌법에는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를 임명을 안 할 근거는 없어요. 여야 합의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근데 지금 이런 이유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피해가는 거는 법에 근거가 있지 않는 행위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사유다라는 말이 왜냐하면 헌법과 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차라리 거부권을 예를 들어 행사하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제니까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심사숙고를 우리가 해보자라든지 이런 행위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백보 천보 양보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아예 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결국은 왜 저러냐가 핵심일 텐데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김용현 계엄 건의 한덕수에 사전 보고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가 이 비상계엄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논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문건에서 국민 통행 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군 관계자들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포고령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은 가능하다고 인식을 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근데 이날 발언, 오늘 발언 중에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정황으로 보이는 이 대목이 나왔는데요. 그간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은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이 계엄법에 따라서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계엄 건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했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 측은 곧바로 이게 허위 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야당은 이 한 총리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라고 공세를 했습니다. 네,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김민하 평론가님, 오늘 아침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쪽 입장이 한덕수 총리한테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야당의 주장처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을까요? 보고를 했다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럼 탈핵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뭐. 근데 그러니까 너네끼리 뭐 하는 거냐? 나는 참 내란 세력끼리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용현 씨 오늘 기자회견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는 오늘 여기 하기 전에 아까 뭐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네끼리 왜 웃고 있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궁금해 하셨을 텐데 거의 김은지 평론가였거든요, 오늘. 하기 전에. 아직 오늘 너무 뉴스가 화가 나가지고 사실 네. 웃고 있었지만 화를 내고 있는 사실 이 장면이었습니다. 한덕수 탄핵 얘기도 지금 1시간 얘기를 할 게 있는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이따 하려고요. 네. 무슨 생각을 했어요? 김용현 씨가 이쪽에 하는 얘기 보면서 이거. 갑자기 진행자가 되었어요.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약간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덕수한테 일단 얘기를 했다 얘기하기 전에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을 쭉 보면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쪽하고 코드를 맞추는 것처럼 일단 보여요. 얘기가.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김용현 씨 얘기가 계엄 선포할 만해서 했다. 종북 세력을 일소해야 되고 종북 세력이 없는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고 예, 그걸 위해서 어쨌든 계엄령을 선포했어야만 되는 거고 이거는 하여튼 뭐 야당이 그리고 뭐 얼마나 악랄했느냐 등등등 해가지고 윤석열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쭉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엄령의 어떤 계엄령 선포의 불가피성 이런 거를 얘기를 쭉 했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포고령을 작성을 내가 했고 네. 그거를 윤석열에게 보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민들이 이제 밤에 다니지 말게 통행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윤석열 님께서 감사하게도 국민들이 이 계엄의 대상은 야당이지 뭐 웃긴 얘기죠. 아주 뭐 웃긴 얘기입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데 국민의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밤에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 야간의 통행금지는 또 빼줬다 대통령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정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듣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내란이라고 할 때는 뭐 오늘 김영희도 똑같이 얘기한 거지만 첫째로 이거는 이 계엄 선포라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 즉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김영희 똑같이 얘기했죠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어야 되는 건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되려면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들어갔지 않느냐? 잘 열어줬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관계가 이미 좀 틀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틀린 얘기고 여기에 플러스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기 앞에 가가지고 군경들과 함께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 덕에 다들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고 이제 퍼즐이 맞는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을 야간에 통행금지를 딱 시켰으면은 그 앞에 오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막기가 더 수월했을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을. 근데 안 막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 얘기를 김용현 씨가 하는 건데, 근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김용현 씨가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종 결재를 누가 했다고요? 근데 이 포고령 1호는 대다수의 이제 이 법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포고령 1호가 정치활동 금지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게 상당히 인정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 포고령 쓴 게 누구가 책임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김용현 씨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우안 썼지만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윤석열이 심지어 수정해가지고 내려줬다. 그 윤석열 책임자다. 윤석열이 우두머리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사실. 네. 내가 우두머리 아니고 윤석열이 우두머리다. 일단 요거를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 절차적으로 이게 계엄 선포와 관련돼 가지고 절차적으로 이게 잘 절차가 지켜졌느냐가 이제 논쟁적인 지점인데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절차를 지키려고 했어라고 아마 주장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법에 보면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총리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해야 될 바는 나는 장관으로서 국무회의라는 거를 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거는 열린 상태였다고 보고 그 자리에서 나는 장관으로서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절차에 맞게 건의했어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보고 그때 그 자리에서 총리에게 건의를 한 거야. 이 주장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한덕수 등 다른 국무위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무회의가 요건에 맞춰서 열리지 않았다라고 이미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직원들은 양자가 상충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김용현은 그러면 무슨 주장을 한 거냐? 한덕수 등이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사실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예. 했다라고 주장하는 네. 것이고 한덕수 말이 잘못했다라고 김용현 측은 주장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김용현 등의 주장은 윤석열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도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열렸다라고 주장을 해야 내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뭐 조그마한 근거라도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한덕수 측의 그냥 그간의 주장하고는 안 맞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한덕수 측이 뭐라고 그래요? 김용현에게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자기도 물러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개판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비속어 사용 안 돼요라고 여기 예. 써놨는데 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자기들끼리도 이러고 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놓고 자기들끼리도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김용현 씨의 태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짚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들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지금 오라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니에요. 예, 그 이야기를 그럼 김양아 기자가 그래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말씀하실까요? 예, 예. 해줘요 그러면 또. 예, 예. 짧게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단톡방을 통해서 일정을 알리면서 이제 벌어진 논란인데요.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취재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지를 했는데 여기에 MBC와 JTBC가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다 이런 이유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가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란범의 스피커로 언론을 삼지 말라 그리고 취재를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뉴스타파를 포함한 이제 취재진과 이 주최 측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을 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 MBC와 JTBC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프란토프스님이 김용현은 쟤네다 공범인데 왜 나만 잡아가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라는 해석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계속 이어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언론 내지는 유튜브만 들어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기자회견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어느 언론이든 간에 질문을 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답해줌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고 내 할 말을 법적으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자회견이잖아요. 근데 입맛에 맞는 언론만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싶으니까 예? 예를 들면 나한테 와가지고 햄버거파 대장이랑 무슨 관계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예? 햄버거파 대장 노상원 씨하고 무슨 관계예요? 수첩에 써 있는 거 사살 이런 거 백령도 작전 이런 거 백령도 이 정치인들 수거해가지고 수거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 햄버거파 대장 노상원 씨가 써가지고 그거 뭐 물에다 빠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실상 사살을 해가지고 요거를 북한이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실상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의심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윤석열에게 보고했습니까? 공유했나요? 이런 걸 아마 물어보고 막 이런 지금 김영현 씨 측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를 마구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도할 텐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뭐 이런 투인데 그런 질문을 뭐 JTBC, MBC 이런 언론사들만 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다른 기자들이 다 했어요. 그렇죠. 질문. 네. 그 얘기 다 했다고요. 결국 노상원 씨 햄버거파 대장 노상원 씨는 윤석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자문을 뭐 맡긴 건 맞는데 별 관계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결국은.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 측도 그렇고 김영현 측도 그렇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그거 유튜브에 먹을 거를 계속 주고 그거 유튜브에서 그거 유튜브의 스피커를 활용해 가지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계속해서 이 예를 들면은 이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서 주장할 수 있는 소스들을 자꾸 주려고 해요. 이 기자회견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 소스를 계속 주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고 지금 여당하고 한덕수 씨가 하는 행동도 그런 거다. 아까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 안 합니까? 예? 왜 임명을 안 하냐고요? 3명. 예. 예. 임명 왜 안 합니까? 법에 임명을 안 할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탄핵도 지금 200석이냐 150석이냐 지금 이거 가지고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임명을 안 하고 예. 임명을 강행하면 권성동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권성동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이 무효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 사실입니까? 팩트체크 해야 됩니다. 시사인이 팩트체크 한번 해보세요. 임명 강행 여기서 이 권한대행이 여기서 강행도 아니지 않나요? 그냥 그렇죠. 그냥 예, 임명하면 되는 하는 건데. 건데요. 예. 네, 임명하면은 탄핵 심판이 무효가 됩니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가짜 뉴스를 자기들이 가짜 뉴스 대응팀이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를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떠들까요? 이거를 야 이게 이거 3명 지금 뭡니까? 이 야당들이 이 임명동의안 처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면은 헌법재판소가 마비돼가지고 윤석열이 부활할 수 있어. 이거 누가 주장할까요? 그거 유튜브들이 할 거예요. 그 유튜브를 할 것이고 윤석열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 막 모일 겁니다. 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떠받쳐주는 것들 때문에 이 박근혜 때 5%까지 안 내려가고 이게 떠받쳐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런 계산으로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200석 151석 요거는 이제 뭐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 이 얘기하면 복잡해가지고 이제 오늘 날새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가르마를 타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51석 설이 있고 그다음에 200석 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국회 입법조사처 얘기가 무리가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헌법학계의 얘기를 입법조사처가 모든 것에 대한 무슨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학계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준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헌법학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수설은 151석 설인데 이게 또 어떤 의견을 보면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게
이 200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국무총리 직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151석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고 합디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151석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다수설이다. 이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이 의견 모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151석으로 아마 처리하려고 할 텐데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소추안이 넘어온 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뭐 헌법소원을 내거나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에 심판. 네, 네. 권한쟁의 심판을 갖고 가서 한다거나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판가름이 날 텐데 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200석이 필요한데 라고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덕수 체제로 가는 것일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151석으로 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탄핵 인용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인식이 될 거냐면 요거는 득점 민주당 1점 득점 국민의힘은 1점 잃었네. 그 유튜브 이렇게 인식이 될 거고 헌법재판소가 불리한 거 하나 해줬네. 그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뭘 할 때마다 국민의힘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것처럼 극우 유튜브들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서사화될 거냐면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졌네. 편파적이네.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한테 불리한 판단만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금 전략이 뭐냐면은 법으로 얘기하는 거는 침대 축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침대 축구를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유리한 뭐 지지율을 떠받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벌고 대선 일정을 조정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그런 일정을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이 법리 바깥의 영역에서는 뭘 하냐면은 여론전을 합니다. 극우 유튜브와 태극기 집회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여론전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지지율을 떠받치고 이런 걸 가지고 버티면서 밖에서는 내전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무슨 통치를 책임지고 무슨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결단내고 내전 상황을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지금. 짓거리는 비속어입니까? 비속어. 자, 제가 이제 비속어 사용 죄송하고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직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우님이 슈퍼챗 써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 김용현 쪽의 이야기는 한덕수가 엄한 짓 하면 물귀신으로 너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다. 한 배를 탄 거 아니냐 이렇게 일정 부분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한 의도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각자 이제 뭐 각자가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한 배의 영역이 한 배의 크기가 각자가 지금 좀 다른 거죠. 최대한 자기의 법적 리스크를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김용현 씨는 그 배가 최대한 커야 자기도 같이 타고 있어야지 이제 좀 든든한 것일 텐데 한덕수는 한덕수 나름대로 그리고 그 외의 국무위원들은 예를 들면 최상목은 최상목 나름대로 그 배는 최소화 시켜야지 자기가 더 사는 확률이 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도여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가장 배가 커야 될 사람은 윤석열인데 이 배가 최대화돼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인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여서 제가 볼 때는 탄핵 심판 자체는 윤석열에게 대단히 불리할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일정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론전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이 생채기가 대단히 이 부정적일 거라는 점에 있어서 큰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내전을 그렇죠. 만든다. 예. 참.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수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윤석열 또 수사 불응. 네,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네, 앞서 검찰의 2차례 출석 요구 불응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조사 거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이 수사기관은 물론 헌법재판소 요청에도 무반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 나온 소식에 따르면 공조본이 29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출석을 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 심판이 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다 할 입장은 계속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내일이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 기일이거든요. 이 변론에 앞서 이 쟁점을 정리하고 또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늘까지도 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 변호인단 선임도 이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이 채널
KRA 보도에 따르면은 올해 안에 윤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일종의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아직 못 나서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SNS를 금지를 네. 시켜야 되고 이거를 왜 SNS에 대국민 메시지를 왜 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내는 결집, 거죠. 예. 네? 뻔한 겁니다 이거. 뭐 SNS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 또 쓰면서 그거 유튜브들이 또 이 메시지 보면서 야 오늘 광화문에 갔는데 플랜카드 걸어놨는데 네? 계엄령 선포 왜 했느냐 부정선거 수사하느라고 한 것이다. 이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곧 트럼프가 집권하면 트럼프가 이 수사를 도와줄 거예요. 자기들 그런 생각에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트럼프가 지원금 보내줍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군을 보내줍니다. 지금 자기들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땔감 또 주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 땔감을 주면서 아주 나라를 개판으로 또 만들고 있고 이 수사는 이런 윤석열 측의 기세, 수사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측의 기세가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어서 지금 서류를 일절 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내라는 서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변론기일 그냥 진행한다고 하는 게 내라는 서류, 뭐 내라고 하는 거예요? 국무회의 제대로 했는지 회의록이나 이런 거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지. 없는데. 없잖아요. 없어서 못 내는 건가요? 예.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대잖아요. 한덕수 등이 다 실토했지 않습니까? 없다 그것은. 없는 게 왜 문제냐. 내란죄나 이런 형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징계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사 사법적인 어떤 그러한 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세요. 계엄 선포 요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가. 요건도 아닌 것을 선포했고 첫째. 전시에 준하는 상황 전혀 아니었죠. 그렇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선포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를 심의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가지고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도 없이 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절차가 있었는지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어쨌든 심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내라는데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있을 리가 없죠 서류가. 그게 없으니까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징계의 사유는 충분한 거죠. 예, 탄핵 심판은 징계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지금 스탠스는 뭐라고 하든 침대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가겠다라는 거, 이 가겠다라는 거에 가까워서 그거는 괜찮은데 수사는 이 침대 축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일정 부분은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거를 또 상당 부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게 막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구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첫째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뭇거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수사기관들이 제각기 나눠져 있어가지고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거 공수처에다가 대통령하고 행안부 장관만 이첩한 거 아닙니까? 기록도 안 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조국혁신당 측에서 그 주장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검찰이 이첩할 때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준 게 맞느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 아니에요? 공수처에 왜 줘야 되느냐? 왜 넘겨줘야 되느냐? 그래갖고 검찰총장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 다독인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요거를 실제 그랬는지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공수처가 충분히 어쨌든지 간에 이유가 뭐든지 간에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전제가 지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가 잘못하면 체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체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계엄 상황 아니고서야. 최근에 체포될 수 있는 이런 거 하다가 이런 거 하다 체포가 우리가 됩니다 이제. 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한국의 아름다움. 체포가 되고 체포가 되면 이제 48시간 내에 구속이 되느냐 이게 있어요. 48시간 내에 긴급 체포된 다음에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구속이 되면은 20일 내에 이제 기소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을 체포영장 받아갖고 체포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를 분명히 크리스마스에 청사까지 비워놓고 이것도 무슨
그 경호 타령하고 이럴까봐 윤석열 측에서 경호가 안 될까봐요. 이거 핸드폰으로 폭탄 이거 심어놓은 다음에 밖에서 전화 걸어갖고 폭탄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래가지고 안 올까봐 청사도 비우고 크리스마스니까 청사도 비우고 크리스마스니까 좀 와서 조사받으세요 이런데 안 왔지 않습니까? 그 안 왔으니까 그러면 안 오니까 바로 체포영장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아이 그건 너무 먼 얘기예요. 이렇게 머뭇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수처는 참 언론 플레이도 못해요. 네. 그게 뭡니까? 너무 먼 것 같아요. 이러는 순간 다 속내가 보이잖아요. 아 준비가 덜 됐구나. 이게 생각이 딱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치면 체포한 다음에 바로 48시간 안에 구속골인 시켜야 되고 그 구속자 받아야 되잖아요. 자신 없다는 뜻으로 들리죠. 이게 아직도 대통령의 직책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법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영장에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아주 완벽한 영장 방점만 이 구두점만 땅 찍으면은 구속이 나오는 걸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기소를 20일 내에 이제 골인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준비가 상당 부분 필요한 건데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막 수사가 퍼지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햄버거파 대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햄버거파 두목이 안산 반지하방에서 지금 점집을 운영하다 뭐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게 뭡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아직도 덜 실체가 밝혀진 것 같아요. 수첩에 막 뭐 이상한 거 써 있고 이게 지금 이게 물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과는 지금 수사의 논리를 보면 별개의 것이지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얼개를 지금 봐야 될 것들은 좀 넓어진 상황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로서는 아마 그런 걸 의식하는 모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꼬이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다. 이 모든 걸 아무튼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특검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댓글창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특검. 더더욱 특검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특검 사실은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것만큼이나 이 국민의힘과 한덕수 등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이 특검 막는 것이다. 내란 특검도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햄버거파의 두목 노상원 씨 관련된 보도를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네. 그 노상원 씨 지금 검찰 특수본이 오늘 노상원 전 사령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수사 2단이라고 하는 비선 세력을 조직하고 또 이제 조직하려고 이제 기획을 했고 또 내란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죠. 또 오늘 관련해서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 검찰이 이 수첩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네,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노상원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 수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오늘부터 나오긴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수첩의 진위라기보다는 예. 이 수첩에 써놓은 이 글의 의미가 이 햄버거파 두목이 혼자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회의를 통해서 가령 어떤 모의를 해가지고 그 모의를 하면서 우리 뭐 회의할 때 적잖아요. 그렇게 적은 건지 요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기사들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잘 안 된다 이 구성이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써 있는 내용들이 가령 뭐 북한에다가 뭐를 해가지고 NNL 근처에서 도발을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군사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군의 어떤 움직임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제 이루어진 게 있어야 되는데 검찰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는 못 찾았어. 그러면은 이 수첩에 있는 거 써 있는 거는 이 햄버거 파들의 그냥 뭐 혼자만의 상상일까? 요런 거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면 그 밑에 수사 1단, 2단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자기들이 수사 2단이다 이거 아니에요. 햄버거 파가 수사 2단의 핵심들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 2단을 구성하는 인사 명령까지는 준비가 됐는데 수사 2단이 실제 구성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금방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실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망상에 그친 건지 뭐 실제 뭐가 있었던 건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겠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뭐 체포가 돼가지고 사살을 하고 이 정치인들 백령도 작전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 그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우리가 못 찾았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이제 상당히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까지만 써 있으면 제가 뭐 검찰의 기류는 그렇구나 하고 참고하고 말았을 텐데 뭐가 더 써 있냐면 노상원은 이상한 사람이다 같이 써 있어요. 노상원은 옛날부터 이상했다. 망상에 불과하다 한 개인의 이 사람이 좀 내란 혐의와 관련이 없다. 예, 옛날부터 망상을 많이 하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근무할 때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이럴 때 방을 이제 따로 자기 방을 베니화판을 만들어갖고 자기 방을 따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를 수암 선생이라고 이제 불렀대요. 그래갖고 명패를 자기가 붙였답니다. 수암 선생의 방 이렇게 해갖고 거기 들어가서 뭐 했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군에 누가 거기가 뭐 하여튼 지휘통제실인지 뭔지 들어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걸 쓰고 근데 군대 축구를 하는데 군대 축구 군대 가봤어요? 아니요. 군대 가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마치 내가 군대를 가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고위근무원 출신. 네. 하지만 군대 자, 축구가 어떤 건 알고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간 사람 3명이서 이제 군대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다 알지 않나요? 한 명에게 오로지 예. 맞춰주는 축구 형태. 상관에게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슬슬 하는 척하면서 상관에게 져줘야 되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5골 넣고선 상관 이겨먹었다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기이한 행적 뭐 이런 얘기를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이상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수첩에다가 자기 망상을 써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혜원 씨가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느냐 이 햄버거파 두목 노상원은 윤석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딱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노상원은 그렇죠. 반격. 노상원을 꼬리 자르기 하고 가자. 그리고 노상원도 아마 거기 호응하는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이게 망상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쓱 흘려가지고 이거 뭐냐 망상일 수도 있어요. 조선일보가 나와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축구를 하는데 누가 5골을 넣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언론의 태도입니까 이게? 이거 안 된다 이러면. 네, 오늘도 워낙 이례적인 김용현 변호인 기자회견과 그리고 또 한덕수 대국민 담화가 있다 보니까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짚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셔서 오늘 시민분들도 긴장감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장감이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걱정과 긴장감, 불안감. 네, 아마 그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저는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예. 헌법재판관들도 다 자기 인생이 있어요. 이런 너무나 명백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치권의 무슨 뭐 협잡 이런 거에 흔들려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한다. 이분들도 다 노후가 있고 제가 아주 뭐 좀 오발해서 말씀드리면 노후에 어디 뭐 논문이라도 인용이 되고 세계적인 뭐 법학자 행세라도 하면서 그래도 한 나라의 헌법재판관 했는데 다른 나라 법학자들하고 교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기각 의견 내고 이래갖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걱정은 안 하는데 이것을 둘러싼 이 국론의 분열과 이 극우 세력의 준동과 이게 윤석열이 탄핵 인용된다고 해서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없어질까? 저는 그런 상상도 혼자 합니다. 이 윤석열 TV 개설할 수도 있다. 이거 수사는 또 다른 거거든요. 헌법재판소 절차하고 수사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악몽을 지금 꾸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들의 단호한 어떤 태도와 이런 의사표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오주은님께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안전공감 100배입니다. 시사인 제작진분들도 힘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 시작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